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금요일 날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삼성전자는 지금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없거든요. 모든 나빠진 부분들을 가격적으로 반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꽤나 자주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언제 갈까? 이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었던 7월 11일이 되면 여기 8만 원대에 있었던 고가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쭉 낮아지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가는 그 가격대가 낮아집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 한번 보세요. 이미 신고가를 갔죠. 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지금 세트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급격하게 꺾이거나 뭐 박살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AI 시대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GPU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는 어디가 들어가요?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이 PC가 구동하는 이 구조 자체가 CPU 또는 GPU,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지금 GPU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대역폭이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HBM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HBM 외치고 있느냐? 과거엔 비싸서 못 썼거든요. 왜? 구매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AI 시대가 왔고 성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투자하는 쪽은 빅테크들이에요.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를 돈이 있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지경에 있었고, GPU를 만드는 두 번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AMD예요. AMD에서 삼성의 HBM3E를 실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죠. 근데 AMD에 대한 점유율이 엔비디아에 비하면 사실상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건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에 와서 뭐 이건 달라질 거야, 다른 내용이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선반영한다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앞으로 HBM을 포함해서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을 가격적인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50조입니다. 350조. 물론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뭐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아도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되면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 삼성전자에는 뭐 다른 사업부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어차피 반도체가 살아나야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반영을 시켰다. 상승할 때도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가듯이 하락할 때도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내려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하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나쁜 모든 부분들을 다 반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는 내용마다 좋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AMD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MD에서는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서는 최고의 기성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거냐? 쿠다 생태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 줘도 못 쓸 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MD 쪽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AMD에 대한 1월 달에 발표한 신제품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개인 사용자용으로 인해서 반응이 좋은 거지만 엔비디아가 성장한 그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개인 사용자용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AI GPU들 모두 다 포함해서요. 뭐 하퍼나 블랙엘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첫 번째 AMD는 그 개인 사용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개인 사용자용에서 삼성전자 HBM, 그 비싼 HBM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 기반에서 AI 데이터 센터용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 그리고 AMD 쪽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AMD의 점유율이 조금씩만 높아지더라도 삼성전자 HBM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삼성전자는 과거에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했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했었던 행동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무시했었어요. 실제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한테 메모리를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젠슨왕 CEO, 그쵸? 엔비디아 CEO가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부장급이 나와서 만날 정도로 그만큼 좀 거만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모두 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손실 중이다. 만약에. 그러면 보유하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지금 삼성전자 파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빠지는 부분 모두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판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 쪽으로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저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쵸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AI 쪽으로 확대시켜가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를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빠집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어요. 하이닉스에서 높은 점유율, 그렇죠? 엔비디아 쪽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을 받는다는 내용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AMD 쪽은 뚫어놨다니까요. HBM3도 아니고 HBM3E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도 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사를 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파운드리 쪽도 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주가가 지금이라면 삼성전자는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AI 쪽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예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이런 쪽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I 쪽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중에 탑픽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라고.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6월 12일이에요. 87,300원. 한미반도체 지금 얼마예요? 102,00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 저는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모두 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지면 한국 시장도 좋은 걸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이닉스는 치고 달리고 있고 AI 투자는 해야 되고 어디에요? 한미반도체밖에 없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죠. 이런 쪽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 안에는 모두 신고가 종목인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쵸?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느냐 바닥을 보고 나서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AI 쪽을 이끌어가는 하이닉스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왔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내용을 보시면 원전, 상법 개정, 조선, 바이오, 반도체까지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서 전 5,000포인트 갈 거라고 보는데 5,000포인트 가는 물론 5,000포인트 갈 거면 상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더라도 4,000포인트는 간다. 그리고 나서 상법 개정이 나왔을 때는 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5,000포인트를 가는데 삼성전자 빼고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반도체 빼고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 매매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BL 바이오예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확인하고, 그쵸? 그런 결과 76%의 수익 구간, 그쵸? 자,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인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점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쵸? 지금 점검 시간이 1시부터 3시 그리고 4시부터 7시이기 때문에 지금 4시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 새벽 4시죠. 그래서 지금 매매 타점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이 구간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15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합권, 기간 조정, 매물 소화주,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이면 다음 주 원전 포트폴리오 확보 가능해진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렇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은요. 여기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쓸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려갈 때는 뭐 물려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제 사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주도주를 해야 된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가 한미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지금 시세 확인이 된 건지,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